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를 참고해서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메뉴를 작성을 하고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명세서의 세무 조정을 반영을 해라.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상의 소득 명세는 생략한다. 여러분 이 소득 명세를 생략한다는 말이 뭔지 알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송건물 산입하고 그죠?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송건물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함 이런 거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대손 충당금 내역을 봤더니 차변 대변에 차변에 외상매출금 받으러 미수금 이렇게 못 받은 게 있고요. 자, 전기말 자본과 전기금 조정명세에서 의뢰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가 879만 5천 원이 계상되어 있다. 밑줄 쳐보세요. 전기말 자본과 전기금 조정명세에서 의뢰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879만 5천 원이 계상되어 있다. 맨 마지막에 입력한다. 이렇게 써보세요. 맨 마지막에 입력한다. 자, 당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대손 설정률을 1%로 설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봤더니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충당금 조정명세에서 제일 먼저 뭐 해주라고 그랬지? 빨간 3번에 8번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찍어보세요. 빨간 3번에 8번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충당금의 기초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8천만 원 있죠? 충당금의 기초잔액이 얼마? 8천만 원 있습니다. 8천만 원. 8천만 원 입력하시고 전기 2월이 기초잔액이에요. 전기 2월이 8천만 원 나와 있는 게 기초잔액입니다. 입력했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1번으로 올라가서 제일 첫 번째 날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김가의 외상매출금 1천만 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3월 31일에 대손이 확정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날짜란에 3월 31일 108번의 외상매출금 1번의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1천만 원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했다고 그랬죠? 28번 대손 충당금 상계행난에 시인행난에 1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세무조정할 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무조정할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회사 유가의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500만 원을 6월 30일에 대손이 확정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파산으로 인한 것도 되는 거죠? 날짜란에 6월 며칠이에요? 30. 날짜는 6월 30 외상매출금 108번 매출채권 파산 500만원 여기 28번 시인행난에 500만원 들어가시면 되죠. 자, 최다의 받으럼 2천만원 9월 1일에 대손이 확정됐네요. 9월 1일에 부도 발생일 9월 1일에 대손 확정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이 경과돼야 돼? 6개월. 얘는 6개월 경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날짜란에 9월 1일 110번에 받으러 매출채권 부도 6개월 경과 2천만원 29번 부인행난에 2천만원 29번 부인행난에 2천만원이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를 봤더니 강제집행으로 인해서 미수금 1,500만원이 6월 20... 잠깐만 그 이전 거지 참 4번 받으러 1,500만원이 11월 2일에 대손이 확정됐어요. 부도 발생일은 5월 1일 그러면 봐봐 5월 1일에 플러스 6개월 플러스 1일 하니까 11월 2일 됐죠? 얘는 6개월 경과가 됐네. 그래서 자, 날짜란에 11월 2일 110번에 받으러 매출채권 부도 6개월 경과 1,500만 원이고요. 28번 시인행난에 1,499만 9천 원 1,499만 9천 원 29번 부인행난에 1,000원 부도 6개월 경과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부도 6개월 경과만. 다른 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도 6개월 경과만 네 1,000원 남겨놓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28번 시인행난은 1,499만 9천원 29번 부인행난에 1,000원 그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틀렸으면 2번 3번이 다 틀리는 거야. 빨간 2번 빨간 3번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쉬운 게 아닌 거야. 자, 이제 빨간 1번 끝났죠? 빨간 2번으로 내려가서 빨간 2번 108번 쳐보세요. 빨간 2번에 가서 108번 쳤어? 맨 밑에 3번짜리 봐야지. 외상매출금 15억 7천만원
부인액은 없습니다. 엔터 치고 밑으로 내려가서 자 잠깐만 빨간 1번 틀린 사람 밑에 줄에 가서 110번 다시 치세요. 110번 다시 쳐봐. 빨간 2번에서 110번 다시 쳐야 부인액이 2천만 1,000원이 뜰 거예요. 부인액이 2천만 1,000원이 자동으로 뜹니다. 자 잔액은 얼마죠? 얼마야? 1억. 그지? 바드롬의 잔액은 1억입니다. 바드롬의 잔액은 1억. 그래서 처음에 외상매출금의 기말잔액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외상매출금의 기말잔액이 15억 7천만 원이고요. 외상매출금의 기말잔액은 15억 7천만 원. 그 다음에 바드롬의 기말잔액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바드롬의 기말잔액은 1억. 그리고 부인액이 2천만 1,000원이 자동으로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그쵸? 2천만 1,000원이 자동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설정 대상 채권으로 외상매출금하고 뭐에 대해서만 한다고 나와 있어요? 바드롬에 대해서만 한다고 나와 있죠? 자, 빨간 2번 하는 방법 다시 한번 잘 봐요. 빨간 2번 외상매출금의 채권 잔액 15억 7천만 원 입력했고 그 다음에 바드롬의 채권 잔액 1억 원 그랬더니 바드롬은 1번에서 부인액이 2천만 1,000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2천만 1,000원 내려오고 그럼 끝난 거야. 빨간 3번 봐요. 빨간 3번에 1번 보시면 충당금 설정 채권 잔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 16억 9천만 1,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율 1%에서 한도액이 1,690만 10원인데 4번 찍어보자. 단기 예상액. 단기 예상액은 단기 설정액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단기 설정액이라고 쓰는 게 단기 계상액이에요. 600만 원. 그리고 마지막 보충액은 얼마를 입력을 해줘야 되냐면 보충액 입력한 사람 지워볼까? 밑에 보충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500만 원. 환입할 금액이 1,500만 원 나와 있죠? 1,5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환입할 금액란에 이런 뭔가 틀렸잖아, 그지? 환입할 금액이 1,500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 안 썼네, 그지? 빨리 써봐. 얘가 부도입결 경과가 1,500이었어. 부도입결 경과 1,500. 2,000이 아니라. 그래서 얘가 1,499만 9천원. 이렇게 했던 거라고. 1,499만 9천원. 뭘 하나 입력 안 했어? 아까 내가 미수금 안 물려줬었나? 빨간 1번에서? 미안해라. 빨간 1번에서 미수금 얼마 못 받은 게 있었어요? 1,500만 원 못 받은 게 있었죠? 강제집행. 미안해. 빨간 1번에 가서 날짜는 몇 월 며칠이지? 6월 25일. 120번의 미수금이고요. 채권 내용 미수금 강제집행 1,500만 원이고 28번 시행액 날에 1,500만 원. 그걸 빼먹었었네요. 28번 시행액 날에 1,500만 원. 그래야 보충액이 1,500이 나오지. 1,500만 원 입력하시고 그럼 한도 초과가 409만 9,990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마지막에 10번 찍어봐요. 빨간 3번에 10번. 빨간 3번에 10번. 충당금 부인액 입력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작년 거 879만 5천원. 879만 5천원. 자, 전체 삭제. 한 번만 더 따라서 합시다. 천천히 불러줄게요. 전체 삭제했어? 자, 빨간 3번에 1번 찍고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대손 충당금 기초잔액 8천만 원 입력해주시고 8천만 원 입력해주시고 빨간 1번으로 가서 천천히 하자. 천천히. 첫 번째 108번 날짜는 3월 30일에 108번 매출 채권 소멸시 휴 완성 1,000만 원. 얘는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28번 시인액 날에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내려가서 날짜란에 6월 30 108번의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 파산이고요. 얼마? 500만 원. 시인액 날에 500만 원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날짜란에 9월 1일 110번의 바드럼 매출 채권 부도입결 경과 금액은 2천만 원. 부도 입결 경과 2천만 원. 근데 진짜 입결 경과 안 됐지? 그래서 29번 부인액 난에 2천만 원. 부도 입결 경과 안 됐으니까 2천만 원 입력했죠? 29번에
자, 그 다음에 날짜는 몇 월 며칠이에요? 11월 2일. 똑같이 또 110번의 바드럼이에요. 11월 2일 110번의 바드럼. 매출 채권. 얘는 진짜 부도입결 경과죠. 5번.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500. 자, 진짜 부도입결 경과된 거는 1,000원 남겨놔야 되는 거니까 시인이 1,499만 9천원이라고 그랬어요. 1,499만 9천원. 그리고 부인이 1,000원. 29번 부인의 난에 1,000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미수금 날짜란에 6월 25일 120번에 미수금 선택해 주시고요. 미수금은 매출채권이 아니라 미수금 선택하는 거 있죠? 네, 미수금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손 사유가 강제집행이에요. 강제집행 금액은 얼마? 1,500. 금액은 1,500만원. 자, 28번 시행난은 1,500만원. 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빨간 2번으로 내려가서 대손 충당금 잔액은 채권 잔액 입력하는 거죠? 채권 잔액. 그래서 당기말 설정 대상 채권으로 예상 매출금 108번 찍어주시고 금액이 얼마? 15억 7천만원. 7천만원. 15억 7천만원. 자, 한 줄 아래로 내려가서 110번 치시면 자동으로 부인액이 뜨는 거 확인하죠? 2천만 1,000원 떴죠? 바드럼 잔액 1억 원. 빨간 2번까지 끝났습니다. 빨간 3번에 4번 단기 계상액 찍어주시고 단기 설정액 입력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600만원. 보충액은 얼마? 바로 밑에 있어요. 1,500만원. 바로 밑에 1,500만원. 엔터 치시고 10번 충당금 부인의객란에 가서 전기에서 넘어온 거 879만 5천원 입력해주시면 되는 거죠. 조정 등록 찍어보실래요? 세무조정이 3개가 나와 있는데 잠깐만. 대송금 부인액을 2개로 따로따로 입력해줘야 돼요. 대송금 부인액 2개로 따로따로. 하나는 2천만원 유보 발생, 하나는 1,000원 유보 발생. 2개 따로따로 입력해줍니다. 대송금 부인액 하나는 2천만원 유보 발생, 또 하나는 1,000원 유보 발생. 2개로 따로따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소득명세는 생략한다라고 했을 때 내비둬도 괜찮아요. 소득명세는 생략해도 된다라고 해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한도초가 409만 9,990원. 대손 충당금 한도초가 송금불산입 409만 9,990원. 우측에 가서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초가 송금산입이죠. 또는 과다환입 똑같은 거예요. 대손 충당금 과다환입이라고 똑같이 쳐도 돼. 대손 충당금 과다환입 870 얼마? 95,000원. 유보 감수야. 대신에 얘는 작년 거니까 유보 감수. 또는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초가 879만 5천원 유보 감소. 이렇게 세무조정이 3개 떠 있지만 몇 개로 해야 되느냐면 4개로 나눠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금액 조정학계표를 완성을 해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다음 같은 계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회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어 있다. 자, 우리 다 같이 불러줄게요. 일단은 쓰고 나중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는 법인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뭐가 되는 거지? 송금 불산입이죠.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일출. 송금 불산입 법인세 등 기타 사회 일출입니다. 두 번째는 퇴직급여가 대표이사 퇴직급여로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연임하기로 결정하고 과거 임기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표이사 퇴직급여 초과 지급액이 발생하면 가지입금을 간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연임을 하기로 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했죠, 그쵸? 이건 퇴직금으로 보지 않고 가지입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입 대표이사 가지입금 3,500만 원이고요. 소득처분이 상여가 아니에요. 상여가 아닙니다. 유보로 처리를 해줘야 돼. 빌려준 걸로 다 처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지금 퇴직금 지급한 만큼 나중에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겠죠, 그쵸? 그때 가서 송금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유보 발생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퇴직금이라고 해서 줬으니까 나중에는 이 금액만큼은 적게 지급할 거 아니겠지? 그때 가서 송금산입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송금불산입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대표이사 퇴직급여 3,500만 원이고요. 소득처분은 유보 발생. 자, 세금과 공과 1,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이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은
세금과 분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토지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송금불산이 토지개발 부담금 300만 원이고요. 자산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거니까 소득처분은 뭐가 될까요? 유보 발생입니다. 송금불산이 토지개발 부담금 300만 원 유보 발생. 자, 그 다음 이제 감가상각비가 400만 원 나와 있어요. 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로서 범위액이 600만 원 나와 있죠. 송금불산이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400만 원 유보 발생. 취득한 거니까 자차잖아, 그치? 자차니까 유보 발생입니다. 송금불산이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400, 잠깐만. 범위액이 600만 원인데 얼마밖에 안 했어요? 400만 원밖에 안 했죠? 미안해요. 적게 했지, 그치? 원래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기 때문에 적게 했을 땐 세무조정이 없어요. 그런데 승용차는 강제상각이에요. 적게 한 만큼 송금산입을 해줘야 되는 거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원래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기 때문에 세무조정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승용차는 강제상각이기 때문에 적게 한 만큼 송금산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송금산입, 감가상각비 200만 원 유보 발생. 송금산입, 감가상각비 200만 원 유보 발생입니다. 송금산입, 감가상각비 200만 원 유보 발생. 자, 건물관리비를 봤더니 법인의 출자자, 수액주주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유지비를 전에 건물관리비로 계상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임원이 수액주주가 아닌, 여러분 수액주주면은 세무조정할 게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 소액주주면 소액주주나 종업원은 세무조정이 없음 이렇게 써놓으세요. 소액주주나 종업원은 세무조정이 없음. 소액주주나 종업원은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임원이에요. 소액주주도 아니고 송금불산이 건물관리비 500만 원 상여 처분해 주시면 돼요. 상여. 출자자면 배당, 임원이면 상여. 근데 출자자이면서 임원이죠. 그러면 상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이 건물관리비 500만 원 상여 처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자비일 70만 원 속에는 업무용 화물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과온납금에 대한 환급금이 60만 원, 환급금이자 10만 원이 모두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세 납부했을 때 세무조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지.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환급받았을 때도 세무조정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세를 납부했을 때 세무조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환급받았을 때도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다만 환급금 이자는 보상의 성격이니까 불러줄게요. 입금불산입 환급금 이자 10만원 기타입니다. 입금불산입 환급금 이자 10만원 기타. 자동차세는 세무조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환급받아도 세무조정 없어요. 하지만 환급금 이자는 보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입금불산입 기타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